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부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와우,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행위 같습니다. 2x 이 부분을 적분해달라. 당연히 x제곱이 되겠죠. 자,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생기는 부분 처리해주면 가볍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2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극소값을 구해달라. x 4제곱 이런 형태가 생긴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x 4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참수처럼 모양이 좀 생겼습니다. 휘는 정도가 좀 다른데, 자, 이 부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f'(x를 좀 구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x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곳을 0 만드는 곳, 즉 x 값이 0인 곳에서 그 값을 갖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x가 0에서 그 값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자, 괜찮겠습니다. 뭐 y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고요. 자, x에다가 또 1을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x에다가 0을 대입해 두면 전체 결과는 1 해서 아주 또 가볍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수 주는 문제들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정적분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적분해야 되는 거겠네요. 자, 3x 제곱을 적분하라. 3x 제곱 더하기 1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적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x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x 처리가 되겠고, 저 이제 구간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구간이 1, 2 이렇게 됐으니까 1, 2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제곱 형태는 세제곱하면 8-1 처리 되겠고요. 이 부분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7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8 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형태니까 정확하게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정적분 값을 계산하는데 절대값이 좀 있군요. 자, 절대값 x-1 절대값 x-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수식이라는 것은 자, 1을 중심으로 x값이 1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되면 음으로 풀리고, 음으로 풀리니까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으면 하나는 양으로 풀려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x-1 이쪽은 x-1 쓸까요? 이쪽은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계산 결과는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보다 클 때도 좀 조사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5까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은, 자, 0부터 1까지 함수식 -2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 그 다음 1부터 5까지 자, 이렇게 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좀 해야 되겠습니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처리해서 0부터 1까지 해주면 되겠고, 와우, 이거는 4x에 1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니까 -1 플러스 6 처리해서 계산 결과 되겠고, 이거는 4 곱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앞쪽에서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5가 처리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좀 5-1이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 얼마? 자, 21 계산하면 되겠죠. 자, 조금 이제 좀 계산하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소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범위 나눠서 함수식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 부분에서, 자, 절대값 풀리는 부분, 절대값 이 부분은 x는 1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값이 풀리겠고, 이거는 5를 중심으로 해서 풀려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부분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5보다 클 때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분 구간 자체가 5까지니까 자, 그 부분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자, 범위 나누는 부분 좀 신경 써서 복습을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함수 fx의 한 부정적 부분을 라지 fx라고 했습니다. 이때 f0 값 주어져 있고, 결정적으로 주어진 식이 있죠. 이때 f1 값을 구해달라. 라지 fx도 있고 xfx도 있고 한 이 문제풀이
어떻게 풀이를 진행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인데, 자, 라지 fx하고 x fx 동시 있을 때 풀이 원리는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한 형태라고 했으니까 미분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fx가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곱미분이니까 fx 더하기 xf 프라임 x가 되겠고, 뒤에 있는 식은 6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지는 거니까 xf 프라임 x하고 정리가 되죠. 자, 이항시키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자, 이제 x 나누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f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f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문제에서 f0은 왜 주어져 있겠습니다. 자, 요 계산 결과가 1이다 이런 걸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fx가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f1을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이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풀이에서 라지 fx하고 x fx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런 패턴의 문제, 반드시 풀이 원리가 미분이다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요 과정만 이제 절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부터는 이제 물 흐르듯이 쭉 연결해서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자, 이 풀이 원리 미분하는 원리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복습 조금 문제 유형 복습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시작하겠습니다. fx가 식이 쫙 주어진 줄 알았더니 뒤쪽에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fx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이 정적분으로 계산돼 있다 형태로 돼 있다는 게 중요하죠. 정적분하면 계산하면 되면 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값 자체를 이렇게 a라는 값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x의 형식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럼 드디어 0부터 2까지 ft, 그러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완성된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산 결과는 a라고 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a라고 문제에서 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t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처리되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처리되는데 그 계산 결과를 a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계산 결과 여기가 플러스 4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리 되면 이제 함수식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무엇을 계산해달라? f 마이너스 1을 계산해달라. 3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계산 결과 1이 나오네요. 계산 결과 1이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형식, 자, 정적분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값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그 값을 a에서 함수식을 만들고, 자, 이 만드는 절차가 이제 문제의 유형을 좀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대입해서 계산 결과 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역시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풀이가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문제 유형 파악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우와, 미지수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자, 도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소값 주어져 있을 때 극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네요. f'x가 1하고 2에서 근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값을 갖는 좌표가 1하고 2가 되겠다. 극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2를 대입한 결과가 3이다. 이런 정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는요. 그런데 좀 다시 잘 생각하면 1하고 2를 근으로 가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미지수 계산을 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적분해주면 되는데, 적분한 이거로 좀 처리할까요? 주어진 함수를 이용할까요? 저는요, 함수식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함수를 이용하는 게 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f'x를 그래서 주어진 함수식을 이용해서 풀이하죠. f'x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이 이제 1, 2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3분의 a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3이니까 a 값 마이너스 9 처리되겠고,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6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곱했으니까 2니까 b 값은 12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식이 이제 상당 부분이 많이 얻어졌습니다. 자, 함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2x 세제곱 됐고, 그 다음에 a인데 a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됐죠? b인데 c 플러스 12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2를 대입했을 때 이제 3이 나오는 거니까, 자, F2 열심히 대입해서 C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8에다가 16 되겠고, 4고 36이 되나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니까 24 플러스 C, 이 계산 결과가 3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자, 처리 어떻게 이쁘게 됩니까?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20에 20되니까 4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자, 그러면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이제 극대값을 구해달라. 극대값은 이제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쭉 대입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극대값이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식 2를 대입하겠습니다. F1 그렇게 되면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C였는데 C 값이 마이너스 1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을 소거해보면 되는 거니까 4가 답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4 계산하는 이런 문제. 알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다항함수 형태의 3차식이 되어 있으니까 미분한 식의 근이 바로 극각 갖는 좌표였다. 극각 갖는 좌표가 1, 2 이렇게 주어진 문제 형태. 자,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잘 풀이한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2차 함수를 완성해서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해서 이제 fx 이렇게 얻어져 가는 과정도 있는데 어차피 미지수가 많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자, 근을 이용해서 곧바로 값을 구해가는 이 부분이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서 자, fx 자체를 미분한 식을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의 그래프경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에서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또 자연스럽게 좀 이해를 해야만 좀 풀이가 좀 쉽게 연결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프경 그려가는 방법도 신경 써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fx 최고차가 의미인 3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참수 최고차 의미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로 그려서 그 값을 갖는 좌표들이 다다다닥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fx라면은 미분한 식은 그럼 몇 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2참수 최고차가 의미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근 두 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근들이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큰 쪽에서 생겨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자, 미분부터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 식이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별식 D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짝수 공식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c니까 마이너스 3배 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그리니까 0보다 크다 되는데 a 제곱 마이너스 3a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그럼 인수분해가 좀 돼야 되겠죠? 11, 6, 3 여기 숫자가 그대로 되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범위가 표시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는 6보다 크다. 범위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은 또 자, 마이너스 1보다 근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되겠다? 음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어 있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가 되나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3a 이항식해서 크다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공통 부분은 이렇게 생기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a 값의 범위는 6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자, 그때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 그럼 이제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중간에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1학년 때 배웠던 근분리 형태가 되겠네요. 2차 함수가 근을 갖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근 두 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까? 자, 두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ax 제곱에다가 6a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ax 공통 튀어나오면 x 플러스 2 처리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a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3참수 그래프 자체가 증가, 감소, 증가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그 극값을 갖는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0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자 1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일부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함수값은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먼저 F0이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0 빨리 좀 계산해 볼까요? B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서 값 하나를 빨리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대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인지 1인지를 모르니까 요걸 또 이제 둘을 나온 결과를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겠고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더하기 3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여기가 A가 양수니까 4A 더하기 B에서 이 값이 좀 더 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값이 4A 플러스 B인데 이 결과가 최대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10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10 처리됐습니다. 4a a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항시키니까 12에서 a 값은 3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a, b 모두 결과를 다 얻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결과를 더하게 해달라. 그럼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살펴보더라도 최대 최소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자, 그래서 미분에서 극값 가는 좌표를 알아봤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근데 이제 제한 변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변역 표시 됐습니까? 자, 최소값은 0이라는 것을 결정이 이미 끝났고 최대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해서 최대되는 부분을 찾아서 풀이해가는 거. 자,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역시 그래프 모양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최대 최소는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근이 좀 구체적인 정보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을 구해달라. 근에 대한 정보라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그래프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 미지수가 상수항에 있을 때는 상수를 따로 이렇게 처리해서 자, 우리는 y는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함수하고 y는 이퀄 a 함수하고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조사해야 되는데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큰일 납니다. 자, 제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2 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 해서 그래프 개형을 좀 대략 그려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에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은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좌표 x값이 얼마가 됐을 때 자, 0 됐을 때 0 되는 함수값이 되겠죠. 0일 때 0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2일 때의 함수값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니까 8 마이너스 4, 2, 8 되겠고 또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개형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근 한 개와 양근 두 개를 갖겠다. 그러면 이제 이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를 이렇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나는 부분이 0보다 큰 쪽 양수근 두 개, 음수근 하나 이렇게 처리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쪽 최대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문제를 읽으면서 양수근 두 개 이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값 범위는 이제 여기 사이에서 열심히 그으면 되니까 A값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에 대한 것들을 질문 던지면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자 상수항 부분에 있을 때는 자 미지수가 없는 형태의 식을 만들어 놓아야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자, 이 아이디어 부분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1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x값이 0보다 큰 곳에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에 대한 거니까, 자 그래프를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라임 하게 되면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6 공통 튀어나가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1, 2에 1,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값을 갖는 좌표, 이 지금 이 함수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해서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차 함수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 값을 갖는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어 있고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이 함수에서 풀어야 될 곳은 0보다 큰 쪽 그래프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 모양 이렇게만 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항상 a보다, 그러면 a가 이렇게 나와서 a보다는 이런 값들이 점점 더 어떻게 다 크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값, 즉 1에서 가질 텐데 이 작은 값 보고 a하고를 비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주어진 식에 이제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 함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값이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하게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 질문을 쭉 던졌는데, 그 부분 그래프 개형, 함수가 이제 3차 함수 되어 있고 뭐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을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있다면 풀이해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니까 그래프 개형 연습 좀 충분히 잘 하십시오, 이런 뜻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키가 1.8m인 사람이 지면으로부터 6m인 가로등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쫙 움직이고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림 그려져 있는데 조금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m 가로등 1.8m인 사람에 대해 있겠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부터 쫙쫙 움직여 간다. 자 됐습니까? 자 변화하는 것에 문자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x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이 x의 변화 자체가 2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자를 놓고 주어진 식 정리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 길이는 이 부분이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에 문자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글이 되게 되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닮은 형태가 되겠죠. 6대 1.8. 1.8 숫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x 플러스 y, 그림자는 y, 이런 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y는 그러면 1.8x 더하기 1.8y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가서 좀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가 채 안 되는 거니까 빼니까 4.2y가 되겠고, 여기가 1.8x, 자 이쁘게 좀 쓸까요? 42, 그러면 6, 7이 42가 되나요? 18, 그러면 6, 3, 18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시간에 따른 y의 변화, 그럼 앞에 7 계수 이렇게 생기겠고, 여기는 3 시간에 따른 x의 변화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그림자 y의 변화는 7분의 3에다가, 자 이 부분이 또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죠? 2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7분의 6 해서 그 변화율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자 됐습니다. 자 활용 문제가 등장했는데 낯설죠.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자 원리는 좀 간단합니다. 변화하는 것에 문자를 놓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자 변화를 가르쳐 준 걸 좀 메모해 주면 되겠고요. 그림자 뒤에 변화율을 또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에 문자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것에 문자를 놓고 간단한 식을 세운다. 간단한 식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변하는 것에 문자 넣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식 세우는 거. 지금 이제 비례식 형태로 된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미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큰 틀의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뭐 간단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읽어가면서 지워진 식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티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6일대의 위치가 원점이다. 위치를 물어봤다면 지금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적분해서 위치를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c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c는 좀 0이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c 값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치가 판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6일대 위치가 원점이다. 그럼 이제 6을 또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6을 대입하면 3분의 1 6제곱이 공통이죠. 6 하나 대입해가지고 2분의 a 하고 6 공통 튀어나가면 되겠죠. 이 부분이 원점에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의 a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4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속도 그래프 자체가 이게 이제 t에 t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속도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0하고 4. 자, 근데 이제 6일대의 위치가 원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재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6일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와, 거리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이걸 좀 제가 다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한쪽만 정확히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배에 0부터 4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부호를 좀 바꿔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이 어떻게 되죠? 아하,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4t 마이너스 t 제곱 t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산수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면 6분의 마이너스 1 절대값 해주면 되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른 산수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64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효율적인 산수하는 과정 또 살짝 또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좀 보입니다. 맨 처음에 속도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해주면 이제 위치가 나오는데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점에서 처리해보면 됐고, 자 이때 이제 미지수 A가 6일대의 원점이다라는 거에서 위치가 0 되는 거니까 A값 구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게 좀 처리되어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돼서 원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거리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실은 우리가 절대값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죠. 0부터 6까지 속도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절대값을 해서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인데, 개념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개념적으로 처리해 준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이 근하고 매첩이 돼가는 거니까, 자, 여기 부분 또 센스 있게 6분의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산수한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요소들, 배운 항목들을 좀 잘 써서 풀어가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중간에 위치가 원점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독특한 표현 나온 것들 학습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호구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점에서 그래프에다가 그은 접선, 그리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3참수 최고차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은 좀 미끈하게 샥 되는 거겠고, 밖에서 접선을 쫙 그었다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그럼 좌표를 찾아야 되겠고, 접선에서 최종적으로는 자, 둘러싸인 이런 부분에 붓을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의 형태가 되네요. 자,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에 접선 그리는 문제라면 임의점 t, 주어진 함수 그냥 ft 형태로 볼까요? ft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f'(t) 해서 이제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죠. 자,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ft f'(t에 x-t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은 좀 써볼까요? 3 더하기 ft t 세제곱 플러스 2 부호를 바꿔주는 센스 발휘했습니다. 다음 미분해서 대입하면 3t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부호를 양변에 깔끔하게 짰습니다.
자, 전개를 좀 해줘야 되는데 3t 세제곱에 2t 세제곱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 3t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5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5가 0 처리되는 거니까, 자, t 값은 보지 않아도 1에서 금방 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 1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제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도 사실은 좀 완성이 된 겁니다. 조진식에 1을 대입하고 끄는 거니까 그러면 요 식에다가 이제 열심히 쓰면 되는데, 좀 제가 식 형태를 안 하고 좀 곱하러 갔나요?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해 주면 되죠. 자, 그래도 좀 한번 써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써보겠습니다. y-3은 3x-1 이렇게 처리되니까 y는 이꼴 3x 됐죠? 접선의 방정식. 자, 그렇다면 이 접점의 좌표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y는 이꼴 3x 해서 접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학습이 되겠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찾으려면 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넓이 구하는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공부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자, 3참수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렇게 이미 3참수가 주어져 있고, 자, 또 이미 좀 주어지겠습니다. t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되어 있으면 매우 효율적이거든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 여기 좌표가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식 자체가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가 0이니까 이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냥 곧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참수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곳, 이렇게 됐을 만나는 좌표가 x 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12분의 최고차 계수 해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 이 부분을 안다면, 자,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을 정리해 드렸는데, 자, 지금 접점 좌표 1 찾은 상태에서 우리는 거의 이 상태에서 12분의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2부분은 1이니까요. 이 부분 이제 1인 거. 그럼 이제 근처를 해주면 이게 3의 4제곱 되지 않습니까? 그럼 3 하나 약분되면 4분의 27에서 결과 답을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4분의 27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 부분은 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부분도 또 시간 많이 걸리는 건데, 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이거 직접 산수하려면 좀 무지무지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좀 정리해준 부분 학습 좀 미리 좀 하셔가지고 문제 좀 적용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흐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에 접선이 된다. 일반적으로 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점에서 이 접선 방정식 돼 있고 그 부분이 좌표를 지난다 해서 t 값 찾아서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입해서 해야 이제 식이 좀 완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접선의 방식이 완성이 되더라도 이 좌표를 찾아가는 부분 또 좀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이론 정리 파트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좀 학습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둘러싸인 부분 역시 또 산수를 하려면 이 부분이 지금 산수가 진행된다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x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x dx 해서 또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산수도 효율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학습 정확히 잘 하셔가지고 속도를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이 x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변수가 주어져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풀이 원리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풀이 원리, 변수가 들어있으면 풀이 원리가 뭐다? 미분이다, 이런 관점이 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근데 미분 들어가기 전에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좌변은 0이 되겠고,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해서 a 마이너스 b는 2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얻어지죠. 아주 중요한 정보. 자, 이제 드디어 미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응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주어진 식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dt 되어 있는데 x. 자, 이 부분은 그래서 미분 전에 또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게 되겠습니까? 전개한 다음에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x 되고 tft dt. 정리가 길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이쪽 식은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곱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부분을 쓰고 더하기 x fx 되죠? 자, 다음 거는 미분하면 이제 안에 있는 함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지워져서 우리가 좀 요런 형태하고 요런 형태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좀 약간 쉬운 모양이죠. 주어진 문제는 조금 응용된 문제였고, 자, 그렇다면 또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0에다가 6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런 관계식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2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이꼴 6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또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드디어 또 미분을 또 다시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fx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12x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되나요? a 값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 두 식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쓸까요? a 마이너스 b는 2 이렇게 돼 있죠. 자, 빼면 되겠습니다. 빼면은 a는 4. 그럼 a 값 4가 나왔으니까 이제 fx가 완성됐죠. 8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f1을 구해달라. 이를 구하는 거니까 대입해서 이제 20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0 주어진 이식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풀이 원리 미분이 적용되는 문제의 유형은 확실한데, 자, 그 부분이 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변형이 좀 돼 있어서 그 중에서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이제 뭐 정적분 결과에서 이론에서 당연히 0 되는 이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또 여기 또 변형된 부분 좀 주의해가지고 이제 미분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었고, 야, 미분을 좀 두 번 해야 이제 최종 이제 fx식이 얻어져 가는, 자, 응용이 좀 제법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함수 fx가 2x-4 미분 가능 함수 gx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fx를 적분했다. 그러면 라지로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x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0분의 0꼴 이런 형태에서 도함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g'x라고 했는데, 그래서 g'x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정의해서 쓰게 되면 뭐가 되겠죠? fx로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2x 마이너스 4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gx는 이제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g1은 마이너스 1이다. 1 마이너스 4 플러스 c 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건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 값이 2가 되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gx가 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gx는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g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됐으면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7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자, 여기 부분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리미트는 썼는데, 이 h분의 1은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분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형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파트 부분은 부정적분 형태의 라지 fx를 이용해서 식 모양을 좀 만들어 놨죠. 그래서 큰 틀은 이제 문제 형식을 좀 정확하게 잘 살피면 이게 이제 도함수 정의하고 연결돼서 자, 이렇게 돼간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정의하고 매치업 시켜가는 그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는 그 모양이 좀 잘 안 보이죠. 자, 그 모양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풀이를 좀 무난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하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 넓이를 S1. 그 다음 직선 형태인데, 자, 절대값이 되어 있군요. 그래프와 y는 5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넓이를 좀 구하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참수 대략 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일진하는 형태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5를 자 해서 만나는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하고 5하고 만남 해주면 되겠고 4분의 1 x제곱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x제곱이 16이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교점의 좌표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넓이를 구하는 것을 S1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자, 5 마이너스에 뭐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 좀 불편하죠? 좀 어떻게 좀 잘하는 방법 없습니까? 자, 4분의 1 써주고 6분의 자, 8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6분의 a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이죠. 자, 이 원리를 좀 적용해서 풀면 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도 있고 6도 있고 이걸래. 그 다음에 8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되는데 약분을 좀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하나 지워지고 또 2 하나 지워지면 3 처리되겠습니다. 자, 3분의 88 64 이렇게 처리해지면 결과가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직선은 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요 직선도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자, 5에서 좀 만난다 1 이렇게 돼 있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m 절대값 x는 플러스 1은인데 이 부분 이항식이니까 곧바로 4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절대값 x 값이 m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쪽 좌표 자체가 m분의 4가 되겠고 반대편은 이제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m분의 4 이렇게 해서 주어진 넓이를 구해달라. 자, 이 부분 뭐 삼각형 넓이니까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밑변 길이는 여기 좌표 2배가 되니까 m분의 8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5하고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높이 4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이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되죠? m분의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계산이 좀 모양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S1은 equal 3S2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이제 또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64 처리가 됐죠? 자, 그러면 3배에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m분의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약분 넣으면 또 4가 되겠고, 그럼 4m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m 값은 4분의 9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과정이 역시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이 이제 두 군데나 있으니까 계산 과정이 조금 살짝 길어지는군요. 자,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제가 이게 분명히 이제 적분단원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갈 때 관계식에서 좌표 구하는 부분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하는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쓴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을 좀 많이 대폭 줄인 거죠. 그 다음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딱 돼 있는데 이걸 뭐 인테그럴 해서 범위를 좀 다시 나누니까 마이너스 m분의 4부터 뭐 0까지 더하기 뭐 0부터 m분의 4까지 이렇게 또 식도 또 힘들어지는데 이 형태를 이렇게 다 하기보다는 지금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렇게 좀 넓이를 통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잘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런 거를 포함시켜서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타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A라는 것은 또 뭘까요? 0부터 A까지. 자, 여기 적분한 거니까 이 부분이 A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이라이트가 여기네요. 자, A부터 B까지 이 부분은 맞는데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값 해주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x축 밑에서 음수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절대값 씌워놔서 이제 위로 하는 거니까 플러스 결과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넓이 자체는 B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또 쉬운 표현부터 할까요? C부터 D까지. 그럼 여기 넓이인데 여기는 D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자, 이제 뭐 VT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VT, DT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X축 밑에 있으니까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적분 구간 자체를 좀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붙으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여기에 넓이 자체를 구하는 표현으로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이 C 값이 그래서 C 값이 넓이 자체는 C다라는 이런 형태 상당히 좀 표현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B하고 C 부분을 자 넓이를 표시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값을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구간 자체를 이제 곡구로 써놔가지고 표현해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표현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내용들 이제 잘 살펴봤고요. 0부터 A까지 P 위치 변화량과 0부터 A까지 위치 변화량과 됐습니까? A부터 그럼 D까지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는 뭐죠? 자, 그럼 이제 움직인 거리가 다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A하고 B 이렇게 더하게 해준 거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더하게 이제 다 플러스로 된 값이죠. 이 결과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중요한 정보 또 메모해 놨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되어 있군요. 자, 점 P는 A 이후에 원점을 다시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이후에 원점을 지난다. 지날까요 과연? 자, 지금 플러스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A만큼까지 가겠죠. 자, 그 다음 B만큼 좀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C까지 열심히 줄어드는데 C까지 좀 열심히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C까지 줄어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원점까지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요만큼 차이 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다시 D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A 이후에 이 지점 이후에 원점으로 좀 다시 되돌아갈까요? 원점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A 이후에 P점에서 원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는 자, A점 이후에 원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는 어디가 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A에서 B-C 이렇게 된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A 부분에서부터 이제 다시 원점으로 좀 되돌아오고 또 C까지 좀 되돌아오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돌아오는 과정이니까 자, 이 부분 A점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까? A점 이후에 됐죠? 자, 원점에서부터 가장 큰 위치 자체는 요 C 지점이 되는데 C 지점 위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A 부분에서 B하고 C를 뺀 부분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식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A-B를 하게 되면 C 플러스 D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자, 지금 문제에서 위치 변화량이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치 자체가 제가 이제 관계식을 좀 이렇게 잘못 써놨나 봅니다. A서부터 0부터 A까지 위치 변화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A서부터 D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움직인 거리니까 C하고 D를 더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표현. 너무 신나라 해서 쓰다가 좀 굴러오겠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 디귿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좀 주의했던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피고요. 자, 다시 문제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좀 다시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0부터 A까지 자, 이 부분 넓이 열심히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움직이면서 이제 플러스 방향까지 열심히 간 거죠. 자, 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절대값에서 여기 이제 넓이 자체가 B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움직임과 A까지 갔다가 이만큼 B만큼 좀 되돌아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 부분 이 절대값의 이 적분 구간 자체의 순서를 바꿔놔 가지고 자, 여기 순수하게 넓이 자체가 C입니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반대로 C만큼 또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A서부터 D까지 움직인 거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C를 여기 이제 절대값 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C 플러스 D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위치 변화량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되니까 요 위치 변화량은 A-B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너무 신나라 해서 좀 쓴 거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기에서 맞춰져 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맨 처음에 사실 이제 A, B, C, D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거의 이 문제는 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주어진 수식 해석하는 과정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살펴봅니다. 양수 T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0,0 그 다음에
A 좌표, B 좌표. 아하, 여기 A 좌표, B 좌표, t,0와 t, t제곱 주어져 있습니다. 지나는 원이 있다. 자,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곡선이 아랫부분과 원의 내부.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요 부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한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여기가 여기가 좀 A점 좌표가 되는데 여기가 t,0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t, t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됐다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중심 좌표가 자, 그러니까 이제 O점하고 B점을 무엇으로 한다? 지름으로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OB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t 제곱에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루트 씌워서. 자, 이 부분이 지름 길이가 된다. 이런 항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원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원 넓이를 구하게 되면 파이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그럼 2분의 루트 t 제곱에 1 더하기 t 제곱. 아, 이걸 좀 전개해서 쓰는 게 그냥 낫나요? 자, 이런 거에 이제 제곱이라는 게 되죠.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4분의 파이에다가 제곱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t 제곱 플러스를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쁘게. 자, 이런 부분들이 원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쓱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좀 그럼 어떻게 주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좀 뭐가 되죠? 반원이죠. 반원 넓이에서 그러니까 ST를 좀 구해야 되려면 반원 넓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 빠진 이 부분을 어떻게 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럴싸해지는데, 자, 조금 좀 표시를 좀 해보면 반원 넓이니까 또 주어진 원 넓이의 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돼 있으니까 8분의 해주면 되겠고, 자, 요거를 그냥 쓸까요?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그냥 이게 좀 더 편릴 것 같습니다.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다음 빼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뭐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직선이 되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t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다음 빼기 함수식이 되죠. y는 함수식이니까 x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그럴싸해져 가는데, 자, 이제 이 뒤쪽 부분이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최고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또 이건 또 6분의 t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0하고 t가 주어진 방정식에 근이 되는 거니까 최고차 부분 마이너스인데 뭐 넓이니까 플러스로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저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파이. 자, 드디어 이제 ST를 구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S 프라임 T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와, 8분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t 세제곱 플러스 2t 처리해주고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분의가 되니까 2분의 t 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S 프라임 1을 구해달라.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8분의 6이다. 그럼 4분의 3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 가서 이제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는데, 우와, 다 통분한식 형태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에 있습니다. 자, 풀이를 좀 해드렸는데, 자, 식을 만들어가는 절차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살펴야 될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을 쭉 연결 이렇게 했을 때, 이 연결한 부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OB 길이를 이제 지름으로 딱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원 넓이를 이제 구해가는 이 절차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원 넓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자, 넓이를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넓이를 이렇게 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직선과 이참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건 또 우리가 이제 6분의 a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이용해서 좀 빨리 이렇게 구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S 프라임식이 얻어서 미분에서 이제 ST 식을 얻어서 S 프라임 T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가는 절차니까, 자, 식을 만들어가는, 사실 이 식 만들어가는 이 절차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 만드는 부분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까, 자, 복습하기를 거듭 강조드리면서 19번 마무리합니다.
20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0보다 큰 3차함수에 대해서 hx가 자 적분한 거에 전체 절대값 붙이는 아주 어려운 형태의 표현이 좀 등장해 있습니다. 저 조져 있을 때 hx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해석을 좀 잘해달라 그런 문제가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략 좀 살펴야 되는데 살핀 다음에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자, 정적분 결과가 어떻게 되면 0보다 크느냐 그걸 만족해주는 또 자연수 개수 좀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F형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0보다 큰 이런 곳에서부터 함수를 쭉 그려갈 때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자, 여기서부터 적분하게 되게 되면 자, 적분 결과는 일단은 뭐가 되겠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적분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음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계산 결과가 원래는 이제 여기 좌표 자체가 이제 x라고 해주면 자 x부터 0까지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죠? 플러스로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이 부분 사실을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에 이렇게 처리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결과가 음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꺾어져서 올라갔다.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값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쭉 내려다 보면 다시 한번 더 꺾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그럼 위에 부분이 선택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차 함수 모양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3차 함수 모양이 일단은 0일 때는 양수 부분에서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적분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정적분을 진행하니까 이제 음수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 2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하고 넓이가 같아져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3, 4, 5, 6, 7, 8까지 너무 크게 했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계속 이제 음수 부분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자, 음수 부분 커졌다가 이제 나중에 또 5일 때 다시 0이 됐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꺾어져서 양이 돼서 여기 넓이를 B라고 해주면 여기 넓이 B 해서 또 상쇄돼서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또 8까지 가서 또 다시 0이 된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8까지 왔을 때 좀 중간에 또 꺾어져서 또 내려와야 되겠죠? 어디 잡힌지는 잘 모르지만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여기 넓이를 C라고 해주면 또 이쪽 넓이가 C가 돼서 이렇게 되겠고 자, 그거 이유가 되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게 점검을 해보면요 여기까지 부분이 여기까지가 이제 0 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 됐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음수로 돼 있다가 다시 상쇄돼서 이렇게 0 되는데 이게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절대값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플러스 부분 돼서 플러스 쪽이 좀 더 커졌어야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되는데 이게 또 꺾어져서 올라가고 가겠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음수 되는데 또 꺾어져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h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인테그랄 x, fx, dx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 됐죠? 요 그래프 모양은 그렇게 그리되는 거고 와, 자 어쨌든 이 부분 이제 fx 그래프를 좀 상상해냈습니다. 와, 상상해낸 이 부분, 자 이걸 가지고 자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인데 자 이제 또 끝이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그렇다면 x축하고 만나는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습니까? a 값은 3입니다.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구간이 이렇게 처리됐네요. 마이너스 n-1부터 그러니까 구간 길이가 2가 되죠. 자, 만약에 n이 1이라면 여기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n이 1일 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계산 결과가 0이 됩니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딱 0이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현재 0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n이 1이면 0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 계산 결과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요건 좀 성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가 되면 이제 3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결과들은 음수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n이 2일 때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좀 안 되겠고요.
그럼 n이 또 3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3이면 2부터 4 어디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n이 3일 때 알아봐야 되는데 와우 여기서부터 5까지 갈 때 넓이가 같아지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아직도 음수 쪽이 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n이 4일 때 어느 지점인지 잘 정확치 않지만 4일 때 4부터 이제 5까지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이만큼 넓이하고 이만큼 넓이를 했을 때 결과가 이제 같아지는데 자, 이쪽 부분 5인 부분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n이 5가 되게 되면 이쪽에 좌표 4에서부터 어딘가에 6 좌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당연히 성립하겠고요. 됐습니까? 자, n이 6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6이면 이제 n이 6일 때 이제 5부터 7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도 또 성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n이 7 되면 어떻게 되죠? 7 되게 되면 이제 6좌표부터 8좌표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은 계속 음수가 되니까 자,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다 살펴봤더니 자, 이제 4, 5, 6 세 개에다가 자, 요 부분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n이다가 1 들어가면 0부터 2까지 해주면 결과가 딱 떨어지는 딱 0이라서 딱 거기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b 값이 그래서 4개. 자, 합쳐서 전체적으로 몇 개? 7개를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 5, 6 이 부분은 좀 무난한데 자, 여기 1일 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딱 0 되는 부분이니까 그 0에 좀 들어가는 거니까 체킹할 때 이제 카운팅이 좀 잘못해서 이제 이게 또 잘못해서 6 답하기 쉬운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답을 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 상상하는 부분도 까탈스럽고 그 다음 그 결과를 이용해서 넓이를 찾아가는 부분 또 까탈스럽습니다. 자, 쉽지 않은 이런 과정이 두 군데나 들어있으니까 자, 좀 정확히 잘 차려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정적분 어렵지 않은데 결과에다가 절대값은 아주 독특합니다. 맨 처음 그래프 상상부터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 결과는 뭐가 나올 거다. 자, 이 결과는 이제 음수가 나올 거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x부터 0까지 했을 때 이제 이 결과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음수가 된다는 사실.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 음수값이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그래프에서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 위쪽 부분이 선택돼야 되겠다. 자, 이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매우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고. 됐습니까? 2까지 넓이가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5까지 부분일 때 어느 중간에서 또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돼서 0이 돼야 된다는 거. 또 8까지 부분 봤을 때 cc 이렇게 상쇄돼서 또 0이 돼야 된다. 자, 큰 틀의 그래프의 0 그려가는 모습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복습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와, 동원고 시험 문제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계속 카운팅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자, 이제 n이 1일 때 이 부분 딱 0 되는 그 녀석 하나라서 이게 또 좀 카운팅해서 좀 빠지기 쉬운 거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확실하게 잘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도함수가 1차. 그럼 fx는 2차였나 봅니다. 자, f2 값 주어진 것은 적분상수 C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fx는 0. 오호, 2차 방정식으로 나중에 풀이를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네요. 자, 차분하게 하나, 둘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럼 이제 f 프라임 x가 주어져 있으니까 fx는 이제 우리가 적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물론 적분상수 c 돼 있고 문제에서 f2 값이 마이너스 4 주어진 것을 이용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해야 되겠죠. f2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 2a 플러스 c 이 결과가 마이너스 4. 교묘하게 잘 지워지는데요. 자, 그럼 c 값이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fx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해서 fx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fx는 0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는 0을 풀어가는데 부호를 좀 이쁘게 싹 바꿔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ax 플러스 2a 이 결과가 0 요거를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실근을 갖지 않는다. 반별식을 논하는 얘기죠.
b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4ac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럼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a 값이 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8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더라도 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수 주어진 상태에서 자, 부정적분 하겠고 적분상수 C 근데 이제 곧바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제 관계식이 나와서 대입해서 이제 함수를 완성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어라. 방정식으로 만들 때 자, 부호를 이쁘게 잘 처리했습니다. 마이너스 부호 바꿔가지고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별식 D를 넣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지식은 아니죠. 자, 그래서 범위를 구해가는 자, 무난한 문제 형태로 좀 연결되는데 자, 지금 배점이 높은 이런 문제들 가볍게 좀 풀이할 수 있으신 거죠.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 a, b에 대하여 자, fx를 자, 요런 함수 t에 대한 2차함식 근데 dt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2차 방식 근을 갔는데 자, 이래서 그 값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저거 f 프라임 x 자체를 좀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b인데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라는 것은 3차 함수 형태로 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플러스니까 이제 증가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표해봤을 때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자, 이 좌표가 그러면 1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가 1이다.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A, B. 자, 이렇게 되는데, 자, B-A가 또 이렇게 됐다. 하하.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좌표가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지금 FB-FA가 뭘까요? 범위에서 또 양수가 된다는 것은 이 넓이 자체가 돼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쪽이 좀 더 크겠다. 이쪽이 이제 B 값이 되는 거겠고 B 값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A 값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음수라서 그렇거든요. 오호호호호. 자, 원래 이제 F A 빼기 FB 이렇게 한 결과가 음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이 양수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B 값이 자연스럽게 또 1 되고 요 부분을 좀 상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과정 자체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순수하게 넓이 자체의 절대값 부분이 이제 2분의 9다라고 해서 풀이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최고차 계수가 있으니까 6분의 a-1의 세제곱 이런 결과가 2분의 9다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좀 하고 넘겨 이항시켜서 계산하니까 27이 되겠고 그러면 a-1은 이꼴 3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4가 되겠군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종 a 값은 4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논리 관계가 약간의 차이에 있어서 AB 값 결정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보입니다. 자, 가장 먼저 양수 AB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만나는 거에는 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이런 함수 근 자체 이렇게 또 적분을 좀 이렇게 해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미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함수가 나와서 미분하게 되면 이제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x-a, x-b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되겠습니까? 그 값을 갖는 좌표가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1에서 그 값을 갖고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이제 그 값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값 갖는 순서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이제 증가, 그다음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현재 이제 b-a 차가 이제 2분의 9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a, b 이런 함수값 자체는 지금 주어진 시기를 봐서 이제 이 음수 부분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원래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죠? a-b 형태로 마이너스 되는 이 부분이 정상적인 개념이다. 이런 뜻으로 좀 파악을 해야 뒤쪽 좌표가 a다라는 거하고 이게 좀 연결이 돼가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하고 자, 이 부분이 조금 우리는 이제 혼란스럽게 좀 까탈스럽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풀이가 가능한 그런 형태니까 자,
집중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해설이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